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최슬기입니다. 새로운 월요병이 생길 것 같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장문을 여는 게 두려운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이 전운이 감돌면서 시장에 한기가 가득합니다.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 증시 전반에 지금 하락세가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에 2,688선까지 밀리는 등 오늘 2,700선 좀 위태로운 모습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2%대 하락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 매수세가 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사자세가 지수의 추가적인 하락을 방어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 업종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금 시장 전반의 하락세가 뚜렷한데요. 오늘도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유튜브 채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해서 궁금한 점 또는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우선 이 시각 보도본부부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부 장민선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늘 헤드라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코로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이 닷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확진자 증가세가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금 백신 4차 접종 계획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고 감염 시 위중증률을 낮추기 위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4차 접종을 시행하기로 하고 잠시 뒤인 2시 10분 정례 브리핑에서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년여 만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대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4차 접종 대상자는 면역 저하자와 요양시설 입소자 등으로 예상됩니다. 접종 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2월 말부터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4차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차 접종은 전국적으로 요양병원, 요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고령 환자들이 밀폐된 시설에 밀집해 생활하는 데다 일찌감치 3차 접종을 받고 2, 3개월이 지난 터라 백신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는 건데요. 앞서 3차 접종 당시 3개월마다 3차, 4차, N차 접종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는데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네, 3차 접종에 이어서 이제는 4차 접종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이 18세 이상 미접종자와 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노바백스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에 이어 국내에서는 5번째로 허가받은 코로나19 백신입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코로나19 백신 중 처음으로 B형 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등과 같은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개발됐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화이자 등 rMNA 백신의 이상 반응을 이유로 접종하지 않았던 미접종자들의 접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노바백스는 1인용으로 공급돼 소분 없이 바로 접종할 수 있고 냉장 보관할 수 있어 보관과 수송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당국은 이런 장점을 활용해 요양시설 입소자, 요양병원 입원 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자체 접종 및 의료진 방문 접종 방식으로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18세 이상 미접종자는 카카오, 네이버, 당일 접종 서비스,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을 통해 보건소와 지정 위탁 의료기관에서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자체 접종, 방문 접종, 당일 접종과 별개로 사전 예약을 통한 노바백스 백신 접종은 내달 7일 시작됩니다. 접종 예약은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에서 오는 21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3차 접종에도 노바백스 백신이 활용되는데요. 앞서 다른 종류의 백신으로 기본 접종을 마쳤지만 기본 접종 시 접종 금기, 연기 등 의학적 사유가 있을 때는 노바백스 백신으로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교차 접종을 받을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이 필요하고요. 대상자는 의료기관의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당일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기존의 이 mRNA 활용 방식의 백신을 또 이상 반응을 이유로 해서 좀 백신 접종을 하지 못했던 분들한테는 이 노바백스 백신이 조금 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 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진자 수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요. 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더라도 위중증 환자 관리 등 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내에서는 확진자 증가 추이를 보고 이르면 이번 주 중에라도 식당 등의 영업시간 제한부터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이번 주 내에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조정되면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 풀리고 방역 패스가 변경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뭐가 됐든 우리도 같이 이 방역의 고삐 놓치지 말고 꼭 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시장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달 국내 증시 1월 증시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세로 돌아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1조 6천억 원 넘게 주식을 팔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한 2022년 1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상장 주식을 1조 6,77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해 11월에서 12월 2달 연속 주식을 사들이다가 지난달 순매도로 돌아섰는데요.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6,290억 원을 순매수했으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2조 3,06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국내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지난해 1월부터 순투자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 채권 6조 7,510억 원을 순매수하고 3조 780억 원을 만기 상환해 3조 6,730억 원을 순투자했습니다. 1월 말 채권 보유 규모는 217조 8천억 원으로 월말 보유 잔액은 작년 1월 이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금융권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빅4 금융그룹이죠. KB, 신한, 우리, 하나 이 4대 금융그룹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배당금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 기자,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발표한 4대 금융그룹이 역대 최대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결산 실적에 따른 총 배당액은 3조 7,505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 충격에 대비해 배당금을 줄였던 2020년과 비교했을 때 64% 급증한 규모인데요. 배당 확대에 따른 4대 금융지주의 주식 배당 수익률은 평균 6.3%에 달했습니다. 하나금융이 7.4%, 우리금융이 7.1%로 7%대 배당 수익률을 올렸고 KB금융과 신한금융이 각각 5.3%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 금융주로 꼽히는 국내 금융그룹 주식은 대체로 좀 저평가돼 있다 이런 인식이 팽배했는데 그럼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앞으로도 4대 금융그룹의 배당 확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금융그룹들은 지난해 실적 발표와 함께 배당 성향 확대, 분기 배당 정례화,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금융그룹 주식이 대체로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많은 가운데 안정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 투자 매력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배당 지급은 올해도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지주사들이 주주 환원 정책 강화를 예고한 데다 금리 상승 여파로 금융권의 이자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배당주에 대한 관심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국내 금융 지주사들이 지속 가능한 배당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 장민선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시각 시장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털 검색어 상위 종목과 또 서울경제TV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혜영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시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1,200원대에 안착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력은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국들을 전반적으로 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소폭 올라와준 모습입니다. 장중 한때 2,700포인트 이탈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1.27% 내린 2,712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을 제외하고선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저점 대비해서는 소폭 올라와준 상황입니다. 현재 2.11%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858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하락하는 업종수가 상승하는 업종수 대비 10배가량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기관만이 홀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4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한 모습인데요. 외국인 현재 1,255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도 432억 원 현재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가 3거래일 만에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146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500억 원 현재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가스 관련주들의 가파른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지정학적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 화상회의에서 러시아가 이르면 오는 16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12%를 차지하는 수출국인데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서방 국가들이 제재에 나서게 되고 그러면 공급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석유 관련주들 오르고 있고요. 그 밖에 에너지 관련주들도 함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SK가스 현재 3% 가까운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한국석유도 현재 11%대 급등세, 중앙에너비스도 현재 18%대 상승을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FT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NFT 열풍을 타고 급등했던 기업들이 최근에 실적 부진에 주가가 휘청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NFT 또 P2E 관련한 종목들이 관련주란 이유만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던 지난해와는 다르게 올해는 NFT 관련주들 사이에서도 옥석 가리기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 3분기 들어서 NFT 시장은 크게 확대가 됐고 현재 조정 과정 중에 있지만 앞으로도 생태계는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컴투스 현재 10%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아톤도 8%가 넘는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드래곤플라이도 현재는 6.84% 밀려난 2,3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소폭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크라이나 주재원들에게 철수 조치 내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도 오늘은 약세 보입니다. 지난 3일 있었던 서비스 오류에 대해서 외부의 교란 탓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고소장 제출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이구산업도 오늘은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관련한 뉴스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해소되지 못하면서 오늘 저가를 기록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동제약은 코로나19에 먹는 치료제가 이르면 4달 중에 긴급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라면서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PHC는 주가 상승 흐름 보여지고 있죠. 진단키트가 호주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럼 먼저 이구산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구 산업이 원자재들의 재고가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죠. 원자재의 재고가 낮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구리 재고가 현재 40만 톤 조금 넘게 남은 상황이어서 전 세계 소비량의 일주일 미만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동제조업체인 이구 산업이 현재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22%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4,79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두산중공업이 있습니다. 오늘 낙폭이 다소 짙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국내 원자력 발전소 28개에 대해서 해체 계약서에 승인을 하는 등 탈원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또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유상증자가 청약이 미달이 됐다는 소식에 하락세를 더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9.51% 밀려난 15,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CJ 대한통운이 있습니다. 악재를 더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다소 아쉬운 실적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4분기가 택배업계 성수기인 만큼 도급비도 원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게 됐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또 파업까지 겹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4.82%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11만 8,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CJ 대한통운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이 계속해서 악재를 더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 짚어봤고요. 이 시각 객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객장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그래도 낙폭은 좀 제한되는 모습인 것 같긴 한데 여전히 하락세 짙습니다. 자, 객장에서 느끼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우선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동반 순매도세에 좀 나서면서 오늘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SK 바이오사이언스, NC소프트 등은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펄어비스, LNF, 앞타바이오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나금융지주, SK 하이닉스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CJ 프레시웨이, CJ E&M,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양시장이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오늘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 수가 좀 압도적으로 좀 높은 상황이어서 오늘은 뚜렷한 상승 업종이라든지 주도 섹터는 부재한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빨간불 찾아보기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하락세가 시장 전반을 좀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정영훈 과장님은 한마디로 좀 어떻게 요약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부터 불거진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부각이 되면서 이와 더불어서 또 연준의 긴축에 대한 또 우려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이 좀 맞물려서 계속해서 악재 요인들이 좀 돌아가고 있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이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 또한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한 연준의 그 긴축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러한 또 악재 요인이 해소되기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면서 거래대금 자체가 좀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이러한 그동안의 이제 고PER 주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변동성 확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투자에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이러한 국제유가 급등과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오히려 더 호재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금융업종이라든지 또한 에너지 업종 그리고 향후 이제 리오프닝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이러한 업종군에 있는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요인들이 더해지면서 우리 시장 좀 힘든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 위기 요인들이 오히려 호재가 되는 금융이나 에너지 업종은 좀 더 관심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 정말 힘겨운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좀 진단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이 지정학적 위기가 대두되면서 코스피 오늘 장 초반에 2,700선 붕괴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도 2,700선 회복한 이후로 좀 추가적인 낙폭은 제한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주말 미국 증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면서 크게 출렁였습니다. 거기다 또 인플레이션과 국제유가 급등까지 더해지면서 정말 충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여파로 국내 증시까지 같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점검해 주시죠. 네, 지난주 미국 증시가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 때문에 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2월 16일 날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장 중반 이후에 급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3대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을 보였는데요. 다우 같은 경우는 1.4%, 그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도 1.9%,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2.8%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고요. 러시아 증시도 마이너스 5%만큼의 하락을 보이는 그런 약세를 보였습니다. 뭐 단순히 지수뿐만 아니라 유가도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WTI 유가가 95달러대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곡물 가격대도 좀 같은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밀, 옥수수, 콩 가격 세계 3대 이제 곡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가격도 일제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금도 1860달러대로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런 여파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도 주식시장이 한 1%에서 2% 정도의 지금 하락세를 이제 보이고 있고요. 아마 이 증시 여파와 미국 증시 하락 여파와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불안감이 아마 겹쳐지면서 하락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관이 열심히 지금 순매수는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외국인의 이제 매도세 때문에 지수는 좀 하락하는 그런 형국이고요. 다만 좀 긍정적인 것은 연기금이 지금 1,600억대 이상 순매수하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긍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국내 증시도 짚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지금 국내 증시 2차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국내 증시가 하락을 한 거는 미국 긴축 우려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침공설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로 보기에는 조금 오늘은 과민 반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지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생한다 쪽으로 베팅하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주말 동안 서방과 러시아 간의 그 대화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러, 그다음에 프랑스러 정상들이 전화회담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유럽이나 러시아 모두 전쟁을 피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같이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어떻게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제 나토 가입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라는 그런 게 아직까지 견해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향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쟁보다 외교적인 노력으로 해결점을 찾으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이제 긴축 우려감 같은 경우도 시장 내에서 일단은 지금은 적응 단계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지난 금요일 오전장까지만 해도 전날에 CPI 상승률에 대한 충격이 어느 정도 희석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FOMC 회의가 있기 전에 2월 달에 또 CPI 상승률이 한 번 더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런 이제 지수 조정보다는 아마 기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확실성 지속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은 이슈에도
증시가 큰 폭으로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경과하면서 투자 심리가 안정화할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좀 지금 시장에서 과민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좀 시간이 좀 있으면 적응이 될 거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 경제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또 과거 사례로 봤을 때 국내 증시의 전쟁 리스크 자체는 크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 글로벌 지정학적 이슈에 따른 여파로 대비는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내외 경제에 미치게 되는 영향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과거에 러시아발 이제 분쟁 사태가 몇 건이 있었는데 대부분 단기적으로 끝났습니다. 대표적으로 2014년도에 크림반도 병합 때도 글로벌 증시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요. 아마도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큰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그때와는 좀 다른 그런 이제 길을 걷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일단 전쟁이 발발한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좀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모두 글로벌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가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석유나 천연가스는 세계 수출 2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알루미늄도 3위, 그다음에 팔라듐 같은 경우는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밀도 4위, 옥수수도 9위, 그 외에 여러 광물들을 수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특히 곡물 수출이 상당히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리나 옥수수 같은 경우 세계 4위, 그다음에 밀도 세계 6위, 콩도 세계 7위의 수출국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쟁이 터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런 원자재에 대한 가격 인플레이션이 다시 얘기가 나올 거고요. 특히 곡물 같은 경우에는 재배하는데 1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그 곡물에 관련된 인플레이션이 좀 더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또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는 다른 원자재에 대한 인플레이션도 좀 심화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곡물이 확실히 외부 변동이 요인에 좀 적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이 곡물 가격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장 긴급진단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좀 더 깊게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박원재 전문위원과 보다 자세한 시장 흐름과 이 시각 강세 업종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원재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각 시장 흐름 좀 짚어주시죠. 네, 시장이 영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는 이유는 새해 들어서 연준의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연준의 입장이 작년에 물가 상승에 대한 태도가 일시적이다. 이런 의견을 견지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가의 CPI가 통제 가능한 부분을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이죠. 물가 상승은 초기에 잡지 못하면 기대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앞서서 자꾸 물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경제 주체들이 유통 과정에서 사재기를 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자재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좀 문제가 있죠. 편대성입니다. 광물이나 곡물은 지역이 지극히 제한된 곳에서 생산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글로벌리로 유통망이나 무역이나 이게 순조로울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호주의 무역을 심화시키면서 자국 경제 위주로 모든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너도나도 내가 가진 걸 무기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는 이 상당히 생산이 비탄력적인 원자재가 비철금속이나 광물 이런 쪽이 곡물을 포함해서 재고는 떨어지는데 생산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러한 부분이 지금 물가 CPI로 전이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크라이나에서 또 터졌죠.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실은 대체적으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지금은 시기가 좋지가 않아요. 가뜩이나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으로 물가에 대한 압박,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연준의 그런 압박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더해서 계속적으로 이게 더해진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3월 달에 있을 연준회의에서 낙관적으로 보기가 좀 쉽지가 않죠. CPI 발표를 7.3을 예상했는데 7.5가 나와서 놀랐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2월 달 CPI가 얼마나 떨어질 수 있겠느냐. 결국은 지표에 의존한다 했기 때문에 지표에서 이런 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야 연준이 매파적 스탠스를 거두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러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 주체들의 자신감이 많이 결여돼 있죠. 미국 시장에서 금요일 날 나타난 게 극단적인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났습니다. 솟구치기만 하던 채권 수익률이 뚝 떨어졌죠. 결국은 지금은 위험자산을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일단 안전자산으로 대피하자. 이런 심리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들은 이런 시기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시기에는 투자자마다 저마다의 환경이 틀리고 포지션이 틀리기 때문에 각자의 경험과 예단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대체적으로 이러한 구간은 시기를 길게 놓고 보면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는 문제는 가정에 가정을 더해서 최악의 상황이 발생된다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게 반영되고 있는 거죠. 시장은 항상 두 가지 측에서 움직입니다. 실적과 기대예요. 심리. 자, 지금은 실적에 대해서도 지금 점점 경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이라는 가정이 깔리니까 피크아웃 우려가 나오는 거고요. 심리는 회복이 안 되지요. 지금 전쟁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이 있는 지배하는 시장에서 심리가 회복되기는 어렵겠죠. 자, 그럼 투자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관망을 해야 될 겁니다. 관망을 하면서 두 번째 내가 투자하고 있는 섹터가 과연 방향이 맞아서 버텨도 되는 섹터인지 아니면 모멘텀을 따라갔는데 물린 건지를 분명히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방향이 맞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밖에 없는 종목을 갖고 있다면 굳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다만 모멘텀을 쫓아간 종목을 고점에 눌려서 밀리고 있다면 좀 고민을 하셔야겠죠. 이 종목을 계속 들고 가서 회복을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방향이 뚜렷이 보이는 종목으로 가서 회복을 기다릴 것이냐. 어차피 지금 국면에서 벗어난다면 어느 쪽이 확실하고 빠를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각자의 경험과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방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오늘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지금 자라를 보고 미리 소뚜껑을 상상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원재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또 블랙 먼데이입니다. 자, 지난주 유럽 주요 증시와 또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미국과 영국이 이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 구체적인 날짜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장의 공포감이 좀 짙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는 항공주, 여행주 하락한 데 이어서 빅테크주들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증시 한번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짧게는 코로나 이후로, 길게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연준, ECB, 영란은행, 일본은행, 그리고 또 중국 인민은행 이르기까지 사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돈을 풀었죠. 그게 이제 쪼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다들 더 이상 낮아지기 힘든 금리 레벨에서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기준금리보다도 시장금리는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인플레는 잡히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전쟁 소리까지 나니까요. 여러 가지 이제 상황 하에서 한번 지금부터 간략하게 한번 보시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지간한 지수에서 다 헤드앤숄더 패턴이 보이고요. 또 자칫 소위 말하는 계단식 하락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다우존스 지수 한번 보시죠. 이동평균선을 갖다가 이렇게 두 개로 단순화했는데, 빨간색이 100일선, 그리고 검은색 200일선, 월가에서 200일선 굉장히 중시하는데, 자, 지금 이렇게 저점끼리 연결한 추세선이 자꾸만 이렇게 기울기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최근에 봤던 이 저점, 이 선이 이제 현재로서는 지지선인데요. 이걸 갖다가 지금 이 선에 오면은 다시 저가 매수가 나오면서 또 반등 시도가 나오고 할 것인가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부담스럽죠. 올라가는데, 여기서도 이런 패턴이 보이고 일간을 조금 확대하면은 이런 상황인데요. 자, 그 다음에 나스닥은 방금 보신 다우는 하다못해 200일선, 100일선 한번 올라섰다가 밀리는 판이지만, 지금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벌써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지금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이런 식의 패턴이 보이죠. 그런 상황이고, 자, S&P 500도 지금 크게 보시면은, 위클리로 보시면은, 후행 스팬을 보시면 더 확연합니다. 왜? 죄송합니다. 지금 먼지가 워낙 심하니까 조금만 바깥에서 다니면은 목이 이러네요. 왼쪽 어깨, 머리, 지금 이제 오른쪽 어깨가 조금 미약한 그런 상황합니다. 자, 이 선 깨지면 이제 힘든다는 얘기죠. 이 선이 무엇 때문에 깨지는지는 몰라도 깨진다면은 4200, 지난번에 봤던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은 더 깊어질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되고, 적어도 위클리나 먼슬리 같은 큰 차트를 보면은 아직은 과매수 국면을 해소하는 단계지 과매도다고 볼 수 없는, 그래서 저가매수 들어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간략하게 보시죠. 나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부터 4위 애플 좀 가나 싶었더니 막힙니다. 2% 지난 주말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식이고, 아마존닷컴 실적이 좋으네, 리비안 지분 투자로 했는데 팔로스루가 없고, 테슬라 5% 가까이 밀리고요. 패턴은 또 이렇게 가면은 이게 찍고 V자라기보다는 숨 돌리기 하다가 또 밀리는 그런 양상.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갖고 계실 만한 주요 기술주들 한번 보시죠. 구글입니다. 이거 무슨 주식 분할해서 이렇게 좀 싼 맛에 살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 흘러내리죠. 엔비디아가 7.26% 빠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퀄컴도 마찬가지 5.4%. 이 반도체 중에서도 우리가 좀 따라잡기 힘든 시스템 반도체 쪽, 비메모리 쪽에 선두주자인데 계속 이렇게 계단식으로 메타, 옛날 페이스북은 영 힘을 못 쓰고 그런 상황. 유럽도 보시죠. 대체로 비슷하죠. 대체로 비슷하고, 일본 니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중천정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또 이렇게, 그리고 똑같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마찬가지인데 반등 나왔으나 21선에 우하향하고 있는 21선에 눌리는 모습은 우리나 일본이나 똑같습니다. 선들 연결하면 보이죠. 이렇게 했더만 깨고 내려오니까 못 올라갑니다. 깨고 내려오니까 못 올라갑니다. 자, 이 선 깨지면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 중국 21선 가니까 눌리죠.
여기는 뭐 부양책을 다시 써주겠다고 하는데도 그런 상황이고, 우리 코스피 지난 11월 30일 날도 요선, 이 선 한번 깨지니까 훅, 이번에 또 이 선, 지금 이 선 깨지면은 마음의 각오는 이 안에서 한동안 좀 헤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의 상황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코로나 때 올라왔던 거에 처음 의미 있는 기술적 레벨을 깨고 내려왔는데, 이것도 2018년 2월 레벨. 그런 상황 하에서 이번에도 그거 안 된다? 그렇다면 지금 보이는 레벨은 한 820 근방입니다. 820 근방에서도 지지 안 된다면은 일단은 지지된다고 봐주는 게 맞겠습니다만, 지금 바닥 신호가 아직까지 안 보인다라고 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미국 기술주 주요 종목들과 또 아시아 주요 증시 전반 뭐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참 입안이 좀 씁쓸합니다. 자, 아무튼 시장 상황 이렇게 좀 위험한 위태로운 상황인데, 유가 역시 또 비상입니다. 이 WTI 가격이 폭등하면서 2014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지금 뭐 유가 $100 넘어설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에너지주만이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네. 상황인데, 유가 자세한 전망도 좀 짚어주시죠. 네. 자, 유가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제 뭐 우크라이나 얘기를 합니다만, 자, 지난주 목금 이틀 뉴욕 급락이 컸는데요. 금요일 날은 유럽까지 많이 빠졌는데, 목요일 날은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 쇼크였죠. CPI가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내렸는데,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또 이 얘기였습니다. 또 이날도 500포인트 넘게 빠졌는데, 나스닥은 2% 이상 가라앉고, 이게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갖다 침공할까봐. 뭐 들리는 뉴스들은 좀 흉흉하죠. 지금 백악관에서 러시아가 곧 며칠 내로 침공 가능하니까 미국인들은 우크라이나 떠나라 했죠. 그런 얘기인데, 자, 여기가 지금 제이크 설리반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옛날엔 헨리 키신저 같은 그런 쟁쟁한 사람이 앉아 있었던 자리가 국가안보보좌관인데, 회견하는 거 보면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마 지금 48시간 내 떠나라 했는 게 2월 11일이면 지금 이 말대로라면 우크라이나 내에 미국인들 다 철수했어야 되는데요. 이것도 아시는 내용이고, 1시간 정도 뭐 이렇게 화상회담을 했다는데, 아주 뭐 푸틴 제끼고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여유가 넘칩니다. 이런 회담을 갖다 1시간 합니까? 했던 소리 늘 똑같은 소리 하고 뭔가 풀어나갈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회담. 또 이건 뭐죠? 펜타곤은, 미국 국방부는 미국 군대들한테,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군대들한테 철수하라 그랬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에서 빠져나와라 이런 얘기인데, 도대체 이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런 상황 하에서, 이건 BBC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뭐 크림반도 쪽에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부 쪽에도, 그리고 벨라루스 쪽에 우크라이나 북부 쪽에도 병력을 이렇게 배치했는데, 뭐 이렇게도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도 들어올 수 있고 저렇게도 들어올 수 있고 한 서너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하는데, 묘합니다. 이것까지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거는 서울경제에서는 이걸 다 지워버리시니까 굳이 지우실 필요가 없는데, 자, 이거는 어디 기사냐면 가디안지 기사인데요. 키예프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슈럭 오프, 즉 뭐 이런 거는 거죠. 뭔 위협? 이런 얘기입니다. 러시아가 침공한다고 뭔 얘기지? 왜 미국하고 영국 언론에서 왜 이렇게 자꾸 떠들지? 여기 별로 그런 거 없는데, 러시아 군대가 집결한 거는 사실이지만, 만약 그렇다면 시장이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천연가스 값이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안정적일 수가 있나 싶습니다. 유가는 좀 이따 살펴보더라도. 자, 그런 상황 하에서 지금 뭐 표면적으로는 여기가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가입하면 완전 러시아 턱밑까지 나토가 온다. 그런 얘기. 그리고 원래 우크라이나는 우리하고 같은 그거다. 오죽하면 브레즈네프가 옛날
서기장 했던 브레즈네프가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우리가 남이냐 뭐 이런 분위기인데요. 과연 그것이 다 전부는 아닐 겁니다. 마치 미국에서는 2월 16일 날 16일 해봐야 내일 모레인데요. 지금 이제 두 가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 진짜 백악관에서 날짜까지 박았는데 그렇게 해서 러시아가 기미 세서 안 하고 말래 했는지 아니면 2월 16일쯤에는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던 그 정도까지만 좀 해주라라는 부탁인지 제가 지금 아주 위험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슨 그거로 자꾸 이렇게 미국하고 영국에서는 그 전쟁을 날 듯 그렇게 부추기냐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유가 말씀하셨는데 우리 증시와 더불어서 한번 이렇게 보시죠. 지금 이게 마이너스 40이죠. 기억나시죠? WTI 선물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40불까지 갔었습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2020년에 유가가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니 그래서 유가 결국 다시 회복될 거야라고 생각해서 원유 선물을 갖다가 WTI 선물을 매수했던 세력들이 많았는데 막상 만기가 다가오니 자, 그 계약을 갖다가 만기가 돼서 이행을 하자면은 진짜 실물 인수도기 때문에 그 샀던 만큼 원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온 저기 무슨 뭐 탱크나 유조선 할 것 없이 꽉꽉 차 있을 때였어요. 그래, 그러면 원유 받아라 했을 때 내가 어디 원유를 받아서 저장할 데가 없을 상황이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결국 청산하다 보니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청산하는 참 우리가 이런 시절을 갖다가 한 2년 살았던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상황까지 왔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뛰고 있죠. 뭐 이런 상황이면 100불 곧 간다고 봐야겠죠. 그런 상황 하에서 앞서 뭐 두 분 다 앞선 코너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크라이나는 멀리 있는 나라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나라고 그건 합니다만 만약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든 아니면 진짜 우야다 보니 뭐 우리 옛날 세계사 시간에 맨날 그랬습니다.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무슨 총 한 발 맞고 세계 1차 대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총 맞을 때까지 또 그 뒷배경도 많기는 많겠습니다만 마치 그 하나의 이벤트로 1차 대전이라고 하는 그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이거 뭐 장난처럼 뭐 설마 하다가 진짜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쇼하다가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자재나 곡물이나 희토류나 뭐 이런 쪽들이 꿈틀거리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지금 가뜩이나 인플레 하는 와중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빠지는 장에서 자꾸만 이렇게 저가 매수를 외치시는 분들, 줍줍을 갖다가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아직도 보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시장이 역설적으로 시장이 바닥에 한참 도달하기에는 한참 멀었다는 신호입니다. 언제나 시장의 바닥은 모두가 좌절할 때였어요. 모두가 좌절할 때가 시장의 바닥이었지. 지금 손실도 있지만 대부분의 손실은 평가손이시잖아요. 평가손인 가운데에 아직도 뭐 세상에 많이 돌아다니는 돈들이 좀 싼 맛에 들어와 주면은 좀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러면은 하다못해 손실을 좀 줄이든지 본전에서 조금 더 좋으면은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2020년 3월 같은 그런 장을 자꾸 기대하시는 거는 그때와 지금은 확연하게 다른 것은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이 그때는 돈 풀게요. 정부들도 재정 적자가 뭐 우회되건 간에 빚내서라도 우리는 일단 집집마다 수표 끊어 드릴게요. 재난지원금 드릴게요 하던 시절이었다면은 지금은 그게 다 돌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과 2020년 3월 그 무렵에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겠죠. 네, 시장 일단은 뭐 너무 낙관적으로 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저희가 네. 같이 좀 따져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또 이렇게 금세 지나가서 여기서 이야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 이준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슬기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